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들 며느리가 온다기에 오랜만에 삼계탕을 푹 끓였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음 주말 등산 계획을 슬쩍 꺼내자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어머님, 자주 등산 다니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아니, 오히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산에 오르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어머님, 혹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신 거예요? 그럼 가입했지. 그런데 그건 왜 묻니? 제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가 입을 삐죽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현수 씨가 출장 가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저도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떤 동호회가 좋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등산은 다른 동호회보다 비용이 덜 들 것 같기도 해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현수 씨가 좀 많이 짠돌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현수 걔는 대체 누굴 닮아서 톤동거린다니. 그러게요. 출장 수당 나온다고 악착같이 지원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서 돈을 잘 못 쓰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는데요. 아들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꽤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는 부모가 집을 사준 사람도 꽤 있다 보니 그들 앞에서 아들이 한없이 작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해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줬고 며느리 친정에서도 1억을 보태줬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전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동기들 중에는 이미 10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비교하며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시리도록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동호회 가입해 볼래?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등산 다니신다기에 살짝 끼어볼까 했던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다니는 동호회는 좀 그렇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계신 등산 동호회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며느리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리 며느리가 편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며느리는 결코 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자 딸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세훈이가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등산할 생각을 하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은 놀랍긴 했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잖니. 근데 지난번 등산 때 회원 중 한 사람이 딸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날 산에서 얼마나 티격태격 하던지 그걸 보고 완전 질색했거든. 그러니 며느리는 오죽 불편하겠어.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같이 쪼잔한 사람이 어떻게 세연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지 참 신기해. 그 말에 피식 웃음을 짓다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 입을 열었어요.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네 세연이가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었다는데 그때 네 오빠가 그걸 다 뒤집어 써줬다잖아. 그 모습 보고 반했다고 하더라고. 세연이 회사가 오빠 회사 거래처라고 했었지? 그래. 그때 네 오빠가 심할서도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끝까지 며느리 실수를 자기 탓으로 다 덮어졌다고 하더라고. 쪼잔하긴 해도 그런 주변머리는 있었나 봐.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새삼스레 아들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는데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아들은 며느리에게 참 잘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잘하는 건 여전했지만 출장이 많다 보니 그게 좀 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등산 가기로 한 전날 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등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집에서 적어도 새벽 4시에는 나가야지. 그렇게 일찍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제가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다음날 새벽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 며느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어머님,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벨을 누르지 그랬어. 아버님이랑 아가씨 깰까봐 안 눌렀죠. 어머님, 보세요. 저 등산복까지 새로 샀어요. 어때요? 며느리가 새로 산 등산복을 자랑하며 수줍게 웃어 보였고 멍하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등산 따라가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네, 어머님 따라서 등산 간다고 하니까 그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설마 저를 돌려보내실 건 아닌 거죠? 순간 속으로는 살짝 난감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며느리와 함께 등산할 생각을 하니 자칫 불편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집까지 온 며느리에게 차마 따라오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결국 둘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등산 동호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넸어요. 워낙 성격이 밝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는데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곧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다들 며느리를 반기는 눈치였고요. 저 또한 그런 며느리의 싹싹한 모습이 기특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제 옆에 바짝 붙어 발걸음을 맞췄는데요. 등산길이 제법 가파랐지만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따라오며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숨이 차는지 멈췄기에 제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 그래도 그동안 집에서 엑스바이크로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넌 뭐든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제 말에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 며느리가 가방을 열더니 오이와 방울토마토, 과일 등을 꺼내서 나눠줬는데요. 여기 오이 좀 드세요.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제가 챙겨왔거든요. 며느리가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꺼내주며 웃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다른 회원들도 며느리가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는 내내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과도 싹싹하게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동호회 사람들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인사와 상냥한 태도 덕분에 다들 즐겁게 며느리를 대해줬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며느리가 보여준 다정함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제 마음도 한없이 따뜻해졌어요. 동호회 사람들도 며느리가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기분 좋게 물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간의 이슬이 내려앉은 길을 따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시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며느리의 밝은 얼굴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차 안에서 이어지던 대화도 끊이지 않았고 적당한 농담이 섞인 말들이 서로의 사이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울살이가 싫다고 하셔서 네 시아버지 은퇴하면 내려가서 살 참이야. 예쁘게 집 지어서 살 생각이니까 니들도 놀러 오렴. 제 말에 며느리가 기대 섞인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 집에 도착을 하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들어갔어요. 할머님, 저희 왔어요. 시어머님도 기분 좋게 반기셨고 그 미소에 집안 가득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가 잔잔한 미소를 띠고 분위기를 살피며 적당한 때에 끼어들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우리도 덩달아 웃음이 번졌어요. 아들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님 옆에 앉아 차를 내리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오후 햇빛이 조금씩 길어지는 시간에 시어머님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영감이 꿈에 자주 보이네.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황한 듯 시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시며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내내 트럭만 탔잖니. 그런데 네가 우리한테 승용차를 선물해줬잖아. 그 차를 받고 그 양반이 엄청 좋아하면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했거든.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 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비싼 차도 아니었는걸요. 차가 안 비싼 게 어딨어. 시어머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웃었는데요. 그때가 참 좋았어.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차 타고 드라이브 하던 생각이 자꾸만 나. 네 덕분에 그 양반도 큰 미련 없이 잘 살다 갔을 게야.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낭만적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경치 좋은 곳을 자주 다니셨다 보니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신 듯해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엄청 낭만적이셨나 봐요. 제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순수하시고 낭만적이긴 하셨지. 지금 살아계셨다면 손주 며느리도 참 예뻐하셨을 거야. 그때 며느리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시아버님의 이야기가 며느리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와 함께 등산을 다녔고 시어머님 댁에도 자주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대화를 나누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던지라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애미야, 얼른 일어나봐라. 큰일 났어. 시어머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는데요. 여전히 반쯤 감긴 눈으로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큰일이라니요? 민채가 운전하다가 또랑에 빠졌다고
전화가 왔어. 순간 잠결이라 그랬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랑에 빠졌다는 말을 조용히 되뇌이다가 순간 벌떡 일어나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채라고 하면 혹시 며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손주 며느리가 또랑에 빠졌다고 하지 뭐냐. 시어머님 말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기에 꿈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볼을 꼬집었는데요. 통증이 느껴지는 걸 보니 꿈이 아닌 건 확실했기에 시어머님이 잠결에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마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며느리가 잠자리에 드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운전면허를 따긴 했지만 장롱면허로 운전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운전을 하다 또랑에 빠졌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님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채는 방에서 자고 있잖아요. 나도 가서 봤지. 근데 진짜로 없더라니까.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시어머님이 급히 겉옷을 챙겨 입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 작은 방으로 뛰어갔는데요. 정말로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가 이 새벽에 대체 어딜 간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여전히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노랑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니까. 네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나한테 했다지 뭐니. 얼른 전화 좀 걸어봐라.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제가 허둥지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곧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차랑 같이 또랑에 빠졌어요. 저는 다행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어머님 차가 좀 망가졌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에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은 거야? 다친 데는 없어? 지금 어디야?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며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차가 또랑 옆에 기울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한쪽 무릎을 잡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자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넌 운전도 못하면서 이 시간에 차를 왜 가지고 나왔어? 제가 다그치듯 묻자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운전 연습 좀 하려고요.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운전 연습을 한다고 그래. 우선 보험사에 연락부터 하자.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고 또랑에서 차를 꺼냈는데요. 차 앞쪽이 찌그러지긴 했지만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며느리 무릎에 연고를 발라줬는데 상처가 조금 나긴 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기에 차분하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차는 왜 가지고 나간 거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죄송해요.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했거든요. 공부한 대로 해봤는데 그만 또랑에 빠진 거 있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마 현수가 도로 연수도 못하게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길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는데요. 그 상황이 그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넋이 나간 채 바라보자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운전 배워서 할머님 모시고 드라이브 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할아버님이랑 함께 드라이브 갔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연습하기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운전을 빨리 배워야 할머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 말에 제가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또랑이니 다행이었지. 더 큰 사고였으면 어쩔 뻔했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배시시 웃었어요. 유튜브로 볼 때는 쉬워 보이던데 직접 운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 붙였습니다.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알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제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에 차마 더는 뭐라 할 수 없었는데요. 잠시 후 며느리가 지친 듯 잠이 들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애미 말대로 또랑에 빠졌으니 망정이지. 진짜 어쩔 뻔했어. 앞으로는 차키를 눈에 안 띄게 숨겨놔야겠어. 시어머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기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드라이브 시켜드리려고 그랬다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애는 착하다니까요. 저는 까칠한 며느리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을 불러세워 단단히 나무랐어요. 아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얼마나 돈돈거렸으면 민채가 혼자 운전 연습한다고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갔겠니? 돈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심하잖니. 아들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말은 했는데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배우라고 했거든요. 민채가 착해서 참은 거지. 다른 애들 같았으면 못 산다고 난리쳤을 거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장 도로연수 등록해. 제가 바로 등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는데요. 이후 아들은 확실히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전문가에게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어느덧 홀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채 같은 손주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민채랑 성격이 똑같아서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니까. 그런 며느리의 쾌활함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점점 더 화목해져 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운 순간에도 가족 사이의 긴장을 녹여주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사소한 실수나 걱정도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와 유쾌한 성격 덕분에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